상당히 비판받을 대목이 많습니다. 지금 뭐 이 선거법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선거법을 가장 적극적인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경우는 국민들은 알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복잡합니다. 선거라는 게 게임 룰이라는 게 간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간단한 건데 지금 결국은 보니까 뭐냐면 중진 의원들, 소수당의 중진 의원들이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지금 그 때문에 이 논란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심상정, 정동영, 손학규 이 세 분이 자 지역구에 나가 떨어지면은 석패율을 통해서 다시 그게 석패율입니다. 예. 진 의원이 지역구에서 진 사람이 다시 비례대표에 등록되어서 다시 국회에 등원할 수 있도록 지금 그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거는 이것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박지원 의원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꼭 먹고 알 먹고 국물까지 다 마시고 상대방은 굶어 죽으라는 그런 정치는 없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4+1의 그 소수당 대표들한테 예.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꽉 막힌 겁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때문에 사실 선거법을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소수당들이 이제 이게 민주당이 역시 민주당의 어떤 계산을 아니까 이 공수처법을 딱 자기들이 지고 있으면 자기들이 통과시키기 위해서 먼저 선거법부터 해라고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불모가 잡힌 상태가 되어 놓으니까 이런 무리한 주장을 펼치고 예. 민주당 내부에서 아마 부글부글 끓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국민적 비난이 커지면은 결국에는 그 내부에 어떤 가닥을 잡겠는데 점자 이 선거법 협상이 이 선거법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이 4+1 논의 과정에서 확연히 지금 드러내고 있는 꼴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중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방안 이 부분도 좀 마련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없다라고 보십니까? 이 법안 자체를 간단하게 실제로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중진들 구하기용으로 사실은 고안된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지금 현재 선거법 체제로도요. 지금 우리 어느 정당이 근데 여러 계층들을 정당의 목적이라는 여러 계층들의 그 정책적 이해와 입장을 제대로 다 대표해서 그래서 포괄 정당이 가장 센 정당입니다. 예.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특별하게 또다시 고안하고 옥상을 짓고 결국 그 뒷속으로는 중진들 자기 자리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꼭 먹고 안 먹고 국물까지 다 마시려고 이런 식으로 지금 꼼수를 부리다가 지금 국민들한테 들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석패율제 논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꼼수를 부리니까 이제 묘수로 반박한 겁니다. 예. 사실은 자유한국당은 연동제를 반대를 했습니다. 연동제는 우리 정치 문화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통령제고요. 연동제를 하게 되면 이게 독일식 내각제로 가야 됩니다. 내각제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강력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연동형에 대해서 부정적이냐면은 이 연동형이 소수 정당들을 많이 탄생시킵니다. 이 선거제도 자체가요. 그렇게 되면은 극자, 극우 이런 정당들 그래서 그런 정당인 오히려 정치의 안정에 해롭다 이렇게 보고서 사실 반대를 했던 것인데 지금 자꾸 이렇게 이 몇몇 그 소수당의 대표들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꼼수를 부리니까 그렇다면은 국민들의 현명한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뭔지 이게 이제 표를 많이 얻어도 캡을 둬 가지고 이게 이제 그 표를 소수당한테 나눠주려고 하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비례한국당 같이 이런 당 이름 놔두면은 우리 박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또 이정미 대표가 얘기했지만 그렇게 선거운동 안 해도요 국민들이 알아봅니다. 아 이 표는 한국당 주고 이 표는 비례들 주 가지고 이 어쨌거나 원내에서 다수석을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 그런 국민의 선택을 유도하는 뜻밖의 묘책을 이제 발견한 셈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한국당 내 뭐 배법이 있겠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실은 저는 국회를 빨리 지금 우리 박 변호사님도 말씀하시고 또 문희상 의장도 촉구하고 있지만 민생국회를 빨리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금 더 이상 모순적인 공수처법 이런 거 주장하지 말고요. 또 공수처법 때문에 민주당도 불불 끓으면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선거법에 끌려다니지 말고 끝내고요. 이러면은 이런 묘순이 꼼순이 이런 이야기 다 없어질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한국당 편파적인 피해를 당했으면 이러겠느냐 절규로 생각해달라 그러고 결국에는 여론의 비판을 또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금방 수용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언론의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문제의 본질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이 좀 더 애를 써야 될 부분은 예. 이 언론 환경을 제대로 공정한 어떤 운동장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또 언론에 대한 이 모니터링을 잘해야 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보면은요 언론개혁단체 다음에 방통위, 다음에 비례대표 이렇게 해서 아주 언론 쪽으로 이 굉장히 치밀한 어떤 전략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한국당 같은 경우는 제대로 없고 심지어 방통위 언론 쪽을 담당하는 상임위 간사가
원래 이제 비례대표가 그런 걸 축제해야 되거든요. 지역구 활동한다고 정신도 못 차리고 하니까 이게 그런 그 기본적으로 이게 단기간에 안 고쳐집니다. 굉장히 장기적인 어떤 전략을 갖고서 이 운동장을 평평하게 정말 공정하게 만들려는 노력이 요구돼야 되고요. 뭐 당장 이렇게 언론에 야당은 사실은 뭐 여당처럼 권력이 없다 보니까 쉽게 언론에 또 노출되는 측면도 많습니다. 또 쉽게 비판에 노출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답답함이 호소인 것 같은데 보다 장기적인 어떤 대응이라든가 장기적인 비전 같은 게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요새 유튜브를